안녕하세요. 두이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의 9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미 자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스레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라고 하면 이제 동시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시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하고 싶을 때 그때 스레드라고 하는 걸 만든다. 그러면 동시에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퀀셜하게 실행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작업이 있으면 그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두 번째 작업을 실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의 강아지가 동시에 뛰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두 마리가 동시에 뛰어가는 그 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강아지가 뛰어가는 거, 이쪽에 강아지 뛰어가는 걸 조금씩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CPU나 이런 거가 작업하는 거를 조금씩 분배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걸 이번 장에서 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네트워킹 관련된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웹 서버 같은 데 접속을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요즘에 이제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알아야 되는데, 네트워킹에서 이 스레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스레드가 내부적으로 처리가 돼서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이번 장에서 스레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바하고 좀 다른 점은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걸 쓸 때 핸들러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러가 어떤 건지 같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해봅니다. 자, 여기다가 my thread 이렇게 한번 해보죠. 패키지 이름에서 my자는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마이스레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이 화면 레이아웃에다가 우리가 버튼 하나 추가하고요. 스레드 시작이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할 겁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activity main.xml 파일, 그 다음에 main activity.java가 생기죠.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자, 글자 선택하고 삭제,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버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텍스트는 스레드 시작이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이디는 버튼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main activity.java 쪽으로 가서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주고요. r.id.버튼이 되겠죠. 자, 버튼.set on click listener, ent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될 텐데, 이 안에서 스레드를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스레드는 실행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으로 스레드를 상속한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고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시킬 겁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 내부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inner class. 자, background thread라는 이름으로 하나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스레드를 상속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이 run 메소드는 스레드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스레드를 시작을 시키면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form은 한번 해볼까요? integer i는 0이라고 하고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도록 합니다. 100번 반복하는 거죠. 그럼 반복할 때마다 우리 thread.sleep이라고 해서 1초 동안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예외 처리, 자, try catch로 예외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우리 이 스레드가 하나 실행이 될 때마다 우리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로그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my thread가 되겠죠? 자, thread mythread라고 하는 태그로 구분을 해서, 자, value 값을 출력을 해줄 텐데, 이 value 값을 우리 바깥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여기 자, 바깥이라고 하면 여기 요 백그라운드 스레드 안에다 한번 해볼까요? int value라고 하는 걸 0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value라고 하는 거는 1 증가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value 값을 하나씩 출력해 보자. 1초에 한 번씩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스레드를 상속해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버튼 클릭했을 때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new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thread.start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start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이 start 메소드는 이제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행되면서 run 메소드가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start 안에서 run을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un 안에서 자, 요 정의한 run 안 메소드 안에 정의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우리 에뮬레이터 실행을 하고요.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하는데 우리 앱을 실행을 할 때 저 스레드가 실행이 될 테니까 그게 로그로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됐나요? 가서 보니까 앱이 실행이 안 됐네요. 아직 가서 보니까 에러가 발생한 것 같기도 하죠. 자, 일단 에러가 뭔지를 확인을 해보려면 실행이 안 됐으니까 에러가 생겼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에러라고 해서 에러만 구분한 다음에 자, 에러 메시지가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쭉 한번 올라가 보면 되겠죠. 그래도 에러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우리 에러가 발생하는 거를 겁내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에러가 생겼을 때 에러가 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봐도 없네요, 그죠? 자, 에러가 없어요. 실행을 우리가 안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하고요. 기존 로그는 요 휴지통 모양 누르면 로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에러가 안 생겼나요? 아까 실행이 제대로 안 됐었나 봐요. 자, 그러면 저기 스레드 시작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볼 거고요. 자, 일단 여기 에러가 아니라 verbose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show only selected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 org techtown thread라고 하니까 우리가 실행한 앱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스레드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밸류 값이 계속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레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스레드는 우리가 이제 앱을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 기본적으로 이 UI를 관리하는 스레드가 실행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안 해도. 그래서 그렇게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되는 그 내부적으로 실행되는 그 스레드하고 별개로 우리가 직접 스레드를 정의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로그로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화면에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화면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종료를 하고요. 중지를 시키고 화면에다가 우리 텍스트 뷰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자, 버튼의 위쪽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저 위쪽하고 아래쪽 이렇게 연결하면 버튼과 위쪽 벽면의 가운데 부분에 와서 붙겠죠. 그래서 자, 값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렇게만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값이 일단 0이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 뷰의 글자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30sp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sp로만 해놔도 되겠네요. 텍스트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뷰에다가 이제 출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 자, 텍스트 뷰라고 변수 선언을 하고요. onCreate 안에서 자, 텍스트 뷰라는 변수에다가는 find view by id로 r.id 텍스트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텍스트 뷰를 찾아서 할당을 합니다. 그럼 textView.setText라고 하면 텍스트 뷰에다가 글자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스레드, 백그라운드 스레드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이 스레드 안에서 밸류를 하나 증가시키고 로그도 뭐 출력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textView.setText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밸류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스레드 시작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정상 종료됐으니까 또 이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인지 로그캣으로 가서요, 에러 메시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메인 액티비티의 43번째 줄, 여기서 에러가 생겼다는 건데 에러 메시지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던 뭐 null point exception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wrong thread exception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쭉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든 별도의 스레드에서는 메인 스레드에서 관리하는 뷰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게 뷰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든 스레드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동시 접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